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태풍이 한반도 상륙을 피했다고 해서 영향을 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두 차례 태풍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태풍이 예상 진로가 좀 당초 예상보다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압계 상황을 토대로 이러한 진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 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그 건조 공기가 있는데, 태풍은 원래 이러한 두 건조 공기 사이를 지나는 이 열린 길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건조 공기의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우선 서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찬 공기를 동반한 건조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매우 빠르고 강하게 밀려들고 있는 현상을 실황에서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면에 동쪽, 그러니까 태풍의 동쪽의 벽을 역할을 하는 이 동쪽의 건조 공기는 조금씩 약화되면서 이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경향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 확인이 돼서요. 태풍은 앞으로 이 전체적인 두 건조 공기 사이에 형성된 그 통근호가 조금씩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이 앞으로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현재 분석으로 내놓았고요.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각 나라의 수치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수치 모델에서도 이 조금씩 오차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이 조금 더 서쪽으로 편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재 태풍 진로가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시나리오로 갖고 현재 예보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동쪽으로 치우친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표현 때문에 좀 많이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륙을 안 한다, 피해간다. 이러니까 뭔가 좀 덜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가 맞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쪽으로 좀 치우친다라는 의미는 다른 모델이나 각 외국에서 예보하고 있는 경로는 우리나라를 내륙을 관통하는 그러한 경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한 경로는 완전히 동해안에 인접한 경로를 취하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경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가 없다고 봐요? 네,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경우 이 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는 구역은 태풍의 북쪽 그리고 북서쪽 사면이 되는데, 지금 저희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태풍의 경로상에 따르면 가장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경로상의 특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한 경로상에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많은 비가 집중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히려 내륙으로 태풍이 상륙할 경우는 이 지면과의 마찰 효과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상륙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빠르게 약화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해상, 그러니까 동해안을 인접한 해안 쪽을 경유하는 시기에는 태풍이 조금 더 마찰 효과가 내륙에 상륙했을 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태풍의 위력이 유지된 채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태풍의 수반이 된 동풍, 태풍의 북쪽 사면에서 흐르고 있는 굉장히 강한 동풍 영향을 내일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까운 이 동쪽 지방,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종합하면은 상륙할 때보다 지금 경로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조금 전에 부산 중계차 연결했는데 부산이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벌써부터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것 같은데 지난 태풍 때처럼 또 그렇게 부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그 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최근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태풍의 중심 기압 시도가 약 960헥토파스칼 정도입니다. 지난번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 이 경남 해안 인근에 상륙을 할 그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태풍의 중심 기압 시도만 두고 따진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태풍은 앞으로 북쪽을 향해서 우리나라 동해안 인근 연안을 계속해서 수십여 킬로미터 또 해안으로부터 수십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인근 해상을 계속해서 따라 북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기간도 굉장히 길 뿐더러 지난번 마이삭 때 입었던 피해의 영향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맞먹는 강한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이삭에 있었던 피해를 되새겨서 이번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삭 때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자, 동해안 위험이 가장 크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위험한 겁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태풍이 현재 북상하고 있는 속도가 시속 35km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내일 새벽녘에서 아침 사이,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는 6시에서 9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가 부산 인근 해안에 가장 인접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태풍이 느리게 북상을 하면서 이 내일 오후 15시경까지 이 강원도 동해안 인근 연안을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는 내일 아침부터 이 오후 15시경까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때는 이 우리나라 해안,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 만조, 그러니까 물이 높아지는 시기와 계속해서 맞물리는 그 시기가 됩니다. 특히나 태풍의 중심 기압이 960헥토파스칼에서 965헥토파스칼 정도의 이 낮은 중심 기압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해수면의 수위가 평소보다 약 50cm 이상 높아지는 효과에 태풍의 수반이 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이 월파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 강한 비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연안에 인접한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경우 오히려 물이 역류하면서 오히려 침수 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해일 피해 가장 우려하시고 계시고요.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가을 태풍이라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어느 지역에 가장 좀 심하게 내릴까요? 무엇보다 동쪽 지방이 가장 위험합니다. 역시 동쪽 지방. 최고 400mm를 이 경상도와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우 위험하고요. 특히나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덕유산이나 지리산 부근 그리고 전라남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도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